자, 그럼 이제 공인인증서 협회로 들어가죠. 협회 역시 지금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하는데, 자, 이 협회에 대한 내용 들어갑니다. 공제사업과 협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요게 이제 두 파트로 크게 나눠지는데, 지금 현재 협회는 협회에 대한 제도거든요. 협회는 설립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예요. 설립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임의 가입주의라는 거 알고 있죠. 개설 등록을 했을지라도 반드시 협회에 가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임의 가입주의고, 현재 협회가 하나로 돼 있죠 지금. 그래서 한국공사협회가 있었고 있고요. 그 세대한 공인인증서협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단일협회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복수협회제예요. 그래서 협회에 대한 제도는 현재 이렇게 돼 있고, 현재 통합작업 들어가고 세대한이 해산 신고했어요. 그래서 해산 결의를 했고, 한국공사협회로 지금 통일시킵니다. 그럼 이 협회 성격 이해를 꼭 해두시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이다? 당연히 비영리법이고, 그 다음에 법인은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는데, 사람이 모인 단체를 뭐라 한다? 사단법인. 그러니까 협회는 개공들이 모인 단체니까 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 그럼 협회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럼 민법이 요거 비영리법인을 민법이 규율하거든요. 영리법인은 상법이 규율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협회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뭘 적용한다?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규정을 적용한다, 조합 규정을 적용한다, 막 이런 식으로 내는데, 요거 사단법인 규정을 적용한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우리 협회는요 설립을 할 때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인 설립할 때는 뭐 인가주의, 준칙주의, 특허주의, 허가주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협회 설립할 때 국토부 장관에게 인가라는 걸 받아 설립합니다. 그럼 인가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그 재량권이 없는 행위다라고만 이해를 해두세요. 허가주의라는 것은 재량권이 있는 행위겠죠. 근데 협회 설립의 요건을 맞춰갖고 인가 신청을 국토부 장관에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국토부 장관은 반드시 인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량권이 없는 행위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나머지 요 뒤에 있는 내용은 요거는 천천히 하자고요. 시험에 잘 안 내니까 요거는.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설립 절차 내려갑니다. 요 설립 절차는 꼭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숫자 나오니까. 협회는 법인이거든요. 그러면 설립 준비위원들이 먼저 모여요. 그러니까 발기인들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기인들은 설립 준비위원들이고요. 이건 개공이 되겠죠. 우리 제목이 공인중개사 협회로 돼 있지만, 이거 공인중개사의 단체다, 개공의 단체다? 개공의 단체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개공이 아닌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이건 개공의 단체예요. 그래서 발기인이 이제 개공이 되겠죠. 개공이 되고 이제 이들이 설립준비위원이에요. 모여가지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그럼 이 법인은 100%다 정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준칙을 정관이라는데, 협회 회칙이에요. 그걸 정합니다. 그럼 작성했는데 이때 몇 명 이상이 모여 작성해야 된다? 300명이. 그러니까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모두 정관에 서명 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관을 창립총회를 열어서 통과를 시킵니다. 이때 창립총회는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해 줘야 되고요. 이들의 분산 요건인데, 서울에서만 몇 명? 100명. 광역시와 도에서는 각 20명이에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회원을 다 확보하라는 얘기죠. 근데 서울에서만 몇 명? 100명.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는 각 20명이에요. 그래서 광역시와 도에서는 각 20명입니다. 그럼 숫자 300, 600, 120으로 갑니다. 300, 600, 120이다. 이거 배수 느낌 나죠? 300, 600 배수. 그다음에 6, 1, 2예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300, 600, 120이다. 요거와 헷갈릴 수 있는 게, 우리가 5 빼기 2는 3 한 적 있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들어는 봤는데.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정보 사업자 회원가입 몇 명이어야 돼요? 500명 이상이죠. 500명 이상이고, 이들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이죠. 그러니까 요거 헷갈리니까 여기서는 5 빼기로 3으로 기억했고, 여기는 300, 600, 120이에요. 요거 괄호 넣기를 2번이나 낸 적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숫자 순서대로 올라라. 이렇게 해갖고 300, 600, 120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과반수, 출석한 개공의 과반수 의결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설립 인가를 받아요. 누구한테? 국장한테 받고요. 그 다음에 설립 등기를 하잖아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간 내 설립 등기 해야 돼요. 그럼 이제 협회가 최종적으로 성립이 된다. 인가를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고 등기한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또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협회 설립의 절차는 이제 숫자가 나오니까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고, 조직.
협회 조직으로 내려갑니다. 이 협회 조직도 꼭 물어보는데 협회는 법인이니까 주된 사무소가 있고 지부 지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협회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요 규정 두고 있었어요. 근데 요 규정은 삭제해버렸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한국공사협회가 저기 봉천동에 있죠. 주된 사무소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지부나 지회는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당연히 이제 둘 수 있다. 임의조직이죠. 그 점 둔다 내면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유의하시고 임의조직이고, 그러면 협회가 신화도에 지부를 설치했잖아요.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그럼 이 신고 사후신고다, 사전신고다? 사후신고. 그러면 지회는 시군구에 둘 수 있다죠. 그러면 시군구에 지회를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이걸 추접스럽게 말해요. 치사하게. 협회가 신화도에 지부를 설치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네요. 니은과 리을의 차이인데 우리는 요것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왔냐면 정확한 표현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 과목의 유일한 사전신고는 뭐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휴표. 유일한 사전신고는 휴표이라고 기억하세요. 휴표 신고는 우리 사전신고죠. 휴업을 하고자 할 때,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폐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후로 잡습니다. 아셨죠? 시험은 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거를 할로 바꾸는 것은 14회 시험 외에는 없었어요. 지금부터 20년 전. 그 외에는 없었는데 주로 이렇게 내요. 협회가 신화도에 지부를 설치한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OX, X, 난이도 하, 난이도 중. 협회가 신화도에 지부를 설치한 때는 그냥 시도를 빼버리고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OX, X요. 그러니까 시도, 지부, 시군구, 지회로 기억하세요. 시도, 지부, 시군구, 지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도, 지부니까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거죠. 그다음에 시군구, 지회.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협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은 민법 규정에 따라서요 무조건 총회 줘야 됩니다. 총회를 두게 돼 있고요. 총회에서 어떤 사항을 의결했다.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 여기서 어떤 사항을 의결하면 국토부 장관에게 이거 지첩시 보고하게 돼 있어요. 지첩시. 요걸 주의해야 돼요. 이게 지첩시 보고한다. 그럼 지첩시에 동그라미 확 쳐놓는 거죠. 근데 요거를 날짜로 바꿔내거든요. 7일이나 10일이나 이렇게 15일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7일, 10일, 15일 정도는 그냥 기억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조직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업무로 내려갑니다. 그럼 협회 업무는 고유 업무가 있고 수탁 업무가 있는데 고유 업무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업무예요. 그래가지고 회원의 품위 유지 업무, 중개 제도의 연구 개선하는 업무, 회원에 대한 지도, 교육, 연수 업무, 윤리 현장의 재전 및 실천하는 업무, 그다음에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 또는 공제 사업, 이거 다 고유 업무예요. 그래서 이 협회는 지금 현재 정보 제공 사업을 하고 있죠. 여기 우리 한국공사협회 있잖아요. 이게 정보망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다? 한방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보 제공 사업 고유 업무예요. 공제 사업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사업이죠. 역시 고유 업무예요. 그러면 수탁 업무는 다른 기업도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인데 협회가 지금 우리 교육 업무 수탁받아서 수행하고 있죠. 그다음에 개공에 대한 감독 업무라든가 시험 시행 업무도 위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 시험 시행은 지금 위탁을 안 해놨죠. 협회에다가. 협회로 시험이 위탁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그랬죠.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고유 업무냐 수탁 업무냐. 수탁 업무를 골라내면 나머지는 고유 업무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협회에 대한 모든 감독권은 누가 행사한다? 국장.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부 설치 신고를 시도의사에게 하고 지회 설치 신고를 등록관청에 하지만 지부 지회까지 누가 감독한다? 국장이 직접 감독해요. 그러니까 지부나 지회에 대고 국장이 직접 업무에 대한 보고 명령 내릴 수 있어요. 다음에 소속 공무원 보내가지고 지부 지회에 대한 조사 검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행령, 명령, 행정조사인데 이 소속 공무원이 만약에 행정조사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때는 협회에 대한 조사 증명서와 공무원증을 내보여야 됩니다. 내보이고 조사 검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정도만 이제 이해만 해두시고요.